음, 4월 둘째 주 탱커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새로 들어오신 분도 환영합니다. 네, 저 오늘 사회를 맡은 거제에서 사업하는 손미정입니다. 네, 처음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책 어머니인데요. 류효주 리더님.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다시 꿈을 꾸세요. 입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공유되었습니다. 리더님 소리가 안 들려요. 공유가 아예 안 됐어요. 음소거 해주세요. 음소거. 아, 네, 들립니까? 네, 들립니다. 화면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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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거제에서 사업하는 유효주입니다. 아, 저는 김동영 다이아몬드 리더님의 다시 꿈을 꾸세요라는 음원을 들었습니다. 지난 스프링 컨벤션 이후에 다른 그룹에서 이렇게 스피치를 하셨던 음원인데, 제가 이 음원을 들으면서 느꼈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SP를 도전할 때의 그 느낌과 뭐 다이아몬드를 도전할 때에 들었던 마인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 무수한 프로핀을 진행을 하시다가 그만둬야 되나라는 시점에 내가 인생을 바꾸는 사업이라고 시작했는데 이게 과연 나는 이 사업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었나를 한번 돌아보셨다 하더라고요. 하루에 음원 5개 듣고 뭐 책만 열심히 읽으면서 아메이 사업을 한다고 본인이 착각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때 SP를 도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SP를 도전하셨다고 해요. 저도 아마 SP 작년에 도전할 때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루어냈는데 저는 다이아몬드 도전하시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느꼈던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서 어, 내가 결단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 뭐 에메랄드가 되고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됐다고 다이아몬드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눈물이 날 정도로 간절하게 원해야지 그걸 도전을 해야지만 이룰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주셨던 마지막 인사이트는 이번에 동생분이랑 같이 사업을 하시는데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본인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일에 대한 비전을 그냥 쉽고 어렵고 뭐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적성에 맞냐 안 맞냐의 기준이 아니었고 이 일을 성취해냈을 때 이 일이 주는 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결단코 흔들린 적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나는 과연 어느 순간순간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내가 무슨, 어떤 포인트에서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니, 초심을 잃었을 때 그런 마음들이, 흔들림들이 왔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쉽고 어렵고 적성에 맞고 안 맞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성취했을 때 나에게 주는 끝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하면서 본인의 그 모토가 시민아창,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라는 시민아창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사업을 진행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이아몬드 되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좋다고, 백배 천배 좋다고, 다이아몬드 꼭 꿈꾸시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떨리는 음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내가 다이아몬드 이상의 꿈을 이루고, 그 꿈을 다이아몬드를 이루었을 때, 내 삶에 주어지는 나의 꿈, 내가 할 수 있는 삶들을 더 강렬하게 꿈꿔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저희 사업 시작하기, 꿈 가꾸기를 저는 좀 오늘 음원을 듣고 좀 깊이 다시 새기고 초심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적용점을 오늘 이 음원을 듣고 제가
저에게 강한 동기부여를 주는 그런 음원이어서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유효조 리더님의 도전에 정말 응원을 보내고요. 너무 멋지십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제품 감동 사례인데 접니다. 네, 공개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공유가. 선생님, 선생님 공유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되고 있어요. 해보세요, 한번. 지금 되고 네, 있거든요. 공유가요? 예, 그, 바탕화면에 먼저 깔았어요. 띄웠어요. 네, 네, 깔았는데, 그리고 공유로 들어가셔, 한번 해보세요. 공유 들어가서, 네, 지금 다시 지우고, 지금 바탕화면에 안 깔렸는데, 어, 선생님 잠깐만요. 예, 그리고 잠깐 해볼게요. 그럼요, 조금만 기다려 그럼요. 주세요. 제가 좀 서툴러서 그렇습니다. 파이팅! 네, 네, 그렇죠. 네, 잠깐만요. 공유됐습니까? 됐습니다. 아주 네, 잘했습니다. 네. 제 제품 사례인데요. 스포츠님이 또 굉장히 우리 그때 아우름 센터에서 강의할 때도 공유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제 거니까요. 또 제가 한번 다시 리뷰전으로 사례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저는 처음 마이크로바이옴을 검사한 게 2023년 11월 13일이더라고요. 11월 달에 제가 마이크로바이옴을 검사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사이에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검사할 당시에도, 스테로이드제를 아침, 저녁으로 좀 강하게 먹었습니다. 이때 몸이 굉장히 안 좋을 때라 가지고 아침, 저녁 스테로이드제를 엄청 먹었고, 진통소염제도 계속 먹고 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안 좋을 거라는 거는 확신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이렇게 굉장히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계속 이전에 제가 영양제도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정말 이 영양제 한 움큼씩 먹으면 너 간이 괜찮아? 우리 언니들이 할 정도로 제가 영양제를 엄청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단백질도 사이사이 계속 먹었고, 그리고 유산균은 우리 365를 계속 먹었어요. 그런데도 결과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지요셉 그 대표님 강의처럼 보면 저는 이 다양성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제가 먹은 영양제가 결국은 하나도 제 몸에 쓰이지 않았다는 게 눈으로 확연히 드러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2024년 2월 8일에 제가 그 고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2024년 2월 8일에 그 고관절 수술 한쪽 다리를 하고 4일 후에 왼쪽 다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2주를 병원에 수술을 하고 항생제를 주사를 놓고 항생제도 먹고 거기서 또 주는 약도 먹고 제가 또 루마티스 약도 그대로 또 스테로이드도 계속 고용량 복용하면서 제가 또 표적 치료도 맞았거든요. 이때 우리 소위 말하는 항암 표적 치료처럼 저도 루마티스 표적 치료 주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진료를 하면서 수술도 양쪽 다리를 4일 차이로 해가지고 제가 했고 그리고 이제 병원을 한 2달 있으면서 제가 이제 회복을 조금 하면서 이때 한 달 간격으로 표적 치료는 계속 혈관으로 주사를 맞아 나갔습니다. 약도 계속 스테로이드 그대로 고용량으로 먹었고요. 그렇게 했다 나가다가 저는 이 검사를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마이크로바이옴 그 피마스 그 지오셉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20%가 우리가 이거 안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20%는 그 나아지지 않더라. 그게 어떤 사례냐면 이제 어떤 지병이 있어서 약을 계속 복용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나아지는 게 그래프가 안 보이더라 했을 때 저는 이 검사를 하고 싶지가 솔직히 그 소리를 들으니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쭉 이게 텀이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사업자니까 전후가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내가 그걸로 툴을 써야 되니까 제가 미루다가 이제 25년 그 3월 4일에 제가 검사를 했습니다. 하고 결과지가 왔을 때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저도. 제가 좋아져도 진짜 눈꽃만큼 좋아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졌죠. 너무 달라져가지고 제가 또 한번 놀라고 스폰서님도 이렇게 하면서 스폰서님도 이 툴을 쓰시겠다고 어쨌든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계속 제 걸 들고 다니시는데 그러면서 저도 이 툴을 들고 고객을 만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프를 눈으로 직접 보여주니까 너무 자기들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늘어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 아메이의 본질이 이거구나라는 게 저는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요즘 근래에 정말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면이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이 처음에 이거 했던 우리 미생물 수치예요. 이거 두 번째 바닥이죠, 이게. 근데 저는 전부 이 평균에서 전부 밑이었어요. 다들 부족이죠.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평균치 그 안 좋은 분의 20% 안에 들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검사 결과지에서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간 거죠. 대부분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딱 안 좋아진 게 제가 탄수화물 이거 미생물 수치가 딱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다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좋았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약을 먹고 표적치료 주사를 매달 한 달 맞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영향이 준 거 아닐까. 그리고 또 이게 콜레스테롤 수치도 조금 낮아지면서 제가 십몇 년을 루마티스 약을 먹고 있었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한 번도 빨간불이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그냥 오히려 HDL 스토리 수치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수치가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빨간불이 살짝 들어왔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 그래도 조금 내려가면서 아 이게 신기하다. 아 미생물 수치가 떨어지니까 내 검사 결과지도 달라지네. 이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내 탄수화물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제가 이때는 그나마 탄수화물 수치가 조금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수술하기 전에는 다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제가 운동을 1도 못했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운동을 진짜 걷기도 제대로 못 했을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그런데도 탄수화물 수치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이때는 제가 지금처럼 살이 많이 안 쪘었어요. 그냥 조금 쪘네 이 정도였는데 제가 수술하고 제가 회복하면서 운동을 헬스장을 엄청 가면서 제 나름대로 보통 사람보다는 얕은 수준이지만 운동을 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리고 제가 굿모닝도 이때는 이 시기에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분해 능력 미생물 수치가 딱 떨어지니까 오히려 저는 몸무게도 올라가고 체지방 수치가 엄청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수치도 보면서 정말 신기하다. 이 수치대로 제 몸이 반응을 하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정말 제가 이걸 강조하면서 제가 소비자들한테 펼쳐놓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소비자들이, 그냥 제가 말했을 때하고는 힘이 굉장히 실리고 저도 제가 또 열번을 또 힘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툴을 가지고 뛰니까 확실히 제가 이 검사하는 어떤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저는 이 지금 툴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네, 제 발표는 끝이 났고요. 네, 다음은 데몬 하겠습니다. 서유미 리더님, 파워블랙 키토산입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임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데모는 일명 지방 잡는 식품 파워 블록 키토산인데요. 평소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께 꼭 추천하고 싶은 제품입니다. 식사 전에 두 알을 먼저 드시게 되면 지방을 차단을 해서 몸 밖으로 배출을 시킨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이 담긴 용기에 먼저
고추기름을 떨어뜨려 주겠습니다. 그리고 파워블록 키토산을 한 4알 정도 미리 가루로 만들어 놨거든요. 를 위에 바로 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잠시 후에 기름을 둘러싸고 흡착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기름 덩어리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2분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파워블럭 키토산의 성분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보았는데, 이게 떨어지는 찰나를 잘 보셔야 돼서 제가 글로 수기로 적어보았습니다. 어, 먼저 키토산은 갑각류의 껍질, 연체류 등의 기원을 가지고 있고요.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에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소장 안에서 지방 흡수가 가능하도록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하는 담즙산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지방 흡수를 저해하는 성분이고요. 그 다음으로 카르니틴은 염기성 아미노산인 라이신, 그 다음에 메티오닌, 암모늄 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영양소이고요. 동물 대사 과정에서 지방산을 미토콘드리아로 옮기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입니다. 사람의 신체에도 지방의 분해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 카르니틴이 부족하게 되면 지방산의 분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방산이 분해될 때 나오는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요.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방이 축적되고 비만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필수인 성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 키토산은 지방의 소화 흡수를 방해를 하고요. 카르니틴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부원료인 콜라 추출물도 있는데 이것 또한 지방 대사 조절 및 흡수를 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키토산과 함께 먹으면 좋은 제품에는 화이버비츠 플러스가 있는데 장 개선 효과에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키토산 하나만 먹었을 때 1초에 지방이 1개 없어진다고 하면 CLA를 같이 먹었을 때는 1초에 지방이 3, 4개까지 없애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오래된 지방까지도 함께 배출이 되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덩어리 지면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전에 앞에 제가 했던 거에서는 이렇게 덩어리로 지방을 흡착해서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요즘에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께 데모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본 잘 봤습니다. 다음은 제품 강의 있겠습니다. 루제순 리더님 아티스트리 선케어 부분입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유재숙입니다. 제가 화면을 한번 공유가 안 될까 봐 제가 너무 되네요. 공유가 되시죠? 네,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선크림의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오래 사는 게 지금은 가장 문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래 살 때 예전에는 한 60대 정도만 지나서 한 70까지는 그냥 좀 편안하게 활동량이 줄어도 이제 생활이 가능했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80대 분들도 일을 하시는 게 조금 현 시대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건강도 해야 되지만 같은 80대라고 하더라도 내가 좀 더 좀 젊어 보이는, 좀 덜 늙어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직장을 구한다고 할 때나 사회 활동을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우리가 가장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피부 노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피부는 내인성 노화와 외인성 노화로 나누어서 그냥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외부와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노화가 되는 자연적인 노화를 내인성이라고 본다면, 외인성은 자외선이라든가 흡연이나 음식 이런 외부적인 영향을 받아서 발생하는 노화가 이제 외인성 노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주된 범인이 자외선입니다. 어, 우리가 보통 피부가 빨갛게 이렇게 화상 입은 것처럼 여름에 이렇게 타는 현상들, 그걸로 인해서 또 기미나 잡티가 올라와서 조금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보이는 부분들, 그리고 주름, 이렇게 깊게 지는 주름은 결국 나이가 들어 보이는 부분인데, 이런 모든 부분이 자외선에서 발생이 되는 게 80%에 해당이 된다고 해요.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부분이요. 어, 한 28년간 미국에서 트럭으로 배달 운전을 하시는 69세 남성의 얼굴 사진으로 아마 다들 유명하시게 좀 보셨던 사진일 수 있어요. 창가 쪽으로 이렇게 계속 햇볕에 노출되다 보니까 왼쪽 표면이 되게 거북이 등껍질처럼 두껍게 이렇게 우둘투둘하면서 주름도 지고 거칠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외선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피부에 탄력을 주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에 손상을 주면서 노화로 인한 주름을 발생시키거든요. 그리고 이런 아까 처음 얘기한 일광 화상이라는 이 불규칙한 부분에 색소 침착이 되면서 잡티와 주근깨, 기미가 생기는 원인이 되면서 진피층까지 내려오는 이 부분이 피부암의 전조 증상의 광선 곽화증부터 기저세포암, 평편세포암, 흑색종 같은 피부암을 일으키는 원인도 된다고 해요. 이 자외선의 종류가 UVA와 UVB로 나누는데요. 피부 깊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UVA, 이게 길게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주름, 색소 침착, 탄력 저하를 가져오면서 진피층까지, 우리 피하 조직 있는 요 바로 위에 있는 진피층까지 침투가 되는 게 자외선 A이고, 자외선 B는 이제 우리 요 표피층에 이제 여름에 좀 나는 그런 부분, 피부 화상 같은 홍반 같은 부분들이 자외선 B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이 자외선 차단제의 중요성을 봤을 때에는 A도 중요하고 B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UVA라고 하는 건 이 장파장이 유리창이나 블라인드, 커튼 등을 뚫고도 실내로 전달되는 자외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화장품 우리 마지막 발랐다라고 할 때 리더님들 어디까지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뭐 수분크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기초 화장의 마지막은 선크림까지입니다. 선크림까지 바르셔야지 지금 그 이제 기초의 마무리를 다 했다라고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비가 오는 날씨 이런 거 상관없이 유리창을 뚫고도 들어오기 때문에 실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매일 365일 이 선크림을 잘 바르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 스킨, 로션 이런 단계에 바르실 때 마지막 단계,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이 마지막 단계는 기초, 수분, 우리 저 뭐죠? 스킨, 로션, 그 다음에 크림 이렇게 바르고 나면 꼭 자외선 차단제까지 바르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때 고를 때는 우리가 그 좀 헷갈리잖아요. SPF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선크림을 피부에 고르게 펴발랐을 때 UVB를 얼마나 차단시켰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이거든요. 그리고 PA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UVA에 대한 이 보호 효과를 표시를 하는 거라서 플러스 하나부터 플러스 4개까지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강도로 보시면 돼요. 이 시간 간격 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에는 SPF, UVB를 차단하면서 PA, 이 플러스 표시가 4개까지 되어 있는 것을 고르시는 게
가장 이제 잘 이렇게 고르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실 때 조건이 이제 차단력이 그만 좋은가, 그다음에 발림성은 어떤지, 그리고 이게 이제 막을 하나 이렇게 씌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뜻한 마무리의 어떤 이런 느낌을 드는 건지, 그리고 스킨케어 할 때 효과라던가 클렌징 할 때 부담이 없는지 이런 조건들을 보시면서 고르시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 그러면은 우리 그 아티스트리에서 지금 안내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그러면 한번 제가 이제 지금부터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제품이 이름이 좀 어렵죠? 네. 네. 그래서,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한번 해봐 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이 아티스트리 스킨 뉴트리션 멀티 디펜스 UV 프로텍트 제품이에요. 네. 이름이 너무 긴데 여기 이 제목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365일 강력한 자외선 차단을 한다 할 때 제일 먼저 이제 안내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 제품은 강력한 자외선 차단력으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함과 동시에 8가지의 항산화 뉴트리션 원료가 들어있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자외선의 자극에 대항하기 위해서 피부의 근본적인 이 힘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이 그냥 우리 그 먹는 제품으로도 좋은데 이 우리 유틸라이트 안에 있는 영양의 이 포커스가 되는 바세로라 체리 추출물, 뭐 카르노산, 그리고 화이트 치아시드, 석류 추출물 이런 우리 이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는 원료가 이 부분에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품을 피부에 발랐을 때 이게 수분크림 같은 질감이어서 되게 바르기가 쉽고 그다음에 미세먼지도 차단할 수 있는 부분에 효과도 있습니다. 워터풀 프로풀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약간 좀 부드럽게 수분감으로 발리지만 사실은 이게 물에서도 우리가 보통 금방 지워지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강력한 그 물에 차단되는 부분까지도 지속성, 내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얘기한 UVA와 B도 다 차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피부 표면의 미세먼지도 좀 차단을 하면서 UVA, B도 차단하고 그리고 나의 어떤 영양을 조금 주고 싶다 하는 부분까지 할 때는 요 첫 번째 다시 한번 아티스트리 스킨 뉴트리션 멀티 디펜스 UV 프로텍트 44,000원이에요. 이거를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선크림 하나만 발라도 자연스럽게 약간 조금 바른 듯 안 바른 듯 좀 예뻐 보인다 할 때 활용하시면 좋아요. 이게 아티스트리 톤업 글로우 크림인데 33,000원으로 이용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금 제품을 이용을 하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요. 어, 이 제품은 제품 안에 캡슐이 들어있어서 피부 온도에 녹으면서 자연스러운 톤업 효과를 주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렇게 바르시면은 좀 매끈하게 발리면서 이게 최대 8시간까지 이 톤업이 지속이 된대요. 그러니까 사실 아침에 바르고 나면 하루 종일 퇴근하는 시간까지 이게 매끈하게 내 피부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되게 조금 깨끗하고 뭔가 이렇게 정돈된 화장을 한 듯한, 반한 듯한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한 톤 업 시켜주는 그런 그 선크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크림으로 활용하시면 좋은 거죠. 네. 보습과 진정 효과까지 담아서 선케어하고 스킨케어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피부 보호는 물론이고 선크림 하나만으로 스킨케어에 우리 예전에 메이크업 베이스 같이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밑에 한번 발라주는 이게 톤을 한번 정돈시키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으로 보셔도 될 만큼 피부를 정돈시키고 예뻐지게끔 보여지기 때문에 이 지금 제품을 또 추천을 해봅니다.
지금 이 제품 또한 우리 유틸라이트에 퍼먼시아 시카가 들어있어서 피부 결을 정돈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발라보시면 이렇게 산뜻하게 이렇게 겉도는 이렇게 유분기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딱 바르면 진짜 메이크업 베이스 바르는 것 같은 그런 톤으로 이렇게 정돈시켜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거는 활용도가 좀 높아요. 톤이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요. 예를 든다면 내가 약간 피부를 밝게 해주고 싶다 하는 부분에서 얼굴에도 발라도 되지만 약간 이렇게 쇄골이라던가 또는 팔꿈치 뒤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에도 약간 이렇게 조금 바르셔서 톤을 이렇게 업 시키는 데에도 활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네, 한 번 더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아티스트리 톤업 글로우 크림은 꾸민 듯 안 꾸민 듯 자연스러운 우리 생얼 메이크업 하실 때 좋으시고 그리고 피부 온도에서 녹는 이제 신기하게 왜 아까 전에 녹아서 한 8시간까지 유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핑크 글로우 톤업을 유지시키는 거 하고 그다음 자극은 낮추면서 수분을 높이고 바르면 바르면은 피부가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톤업 글로우 크림이에요. 무릎, 쇄골, 팔꿈치 이런 데까지 발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 제품이 이제 모든 가족들이 쓸 수 있는 프로젝트 UV 선크림입니다. 이 제품은 가벼우면서 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데 기능은 좋아요. 그리고 또 선크림이지만 기능은 잘 되어 있는데 순한 부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다 이용을 해주시는 선크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하는 SPF 50에다가 우리 PA 4개를 플러스 4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크림의 기능으로서는 최고로 지금 높은 부분을 다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GNH 프로덕트 UV 선크림은요, 순하고 용량도 넉넉하기 때문에 얼굴 외에 바디까지 발라도 되고 모든 가족들이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이게 로션 같은 제형이라서 끈적임도 없고 백탁 현상도 없어서 그냥 부드럽게 발리기 때문에 아이들 발라보시면 저희도 이제 저희 집 애들은 이 선크림을 쓰는데요. 발라보시면 반짝반짝해 보여요. 그래서 그냥 로션 발랐을 때처럼 피부가 반짝거리게끔 이렇게 보여요. 그냥 로션 바르면 이렇게 윤기나게 보이는 거 있죠. 그렇게 보여요. 백탁 현상 이런 것도 없고 끈적임도 없으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부담 없이 바르고 나가기에도 좋고 시카 콤플렉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진정 성분이랑 보습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진정 효과 내는 부분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저희 제품의 3가지 이렇게 선크림의 기능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비건 인증을 받고 피부 자극 알러지 테스트도 받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사용을 하는 데에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앞에 있는 색조나 여성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들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 모든 가족들이 다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 이번 우리 지금 여름을 앞두고 지금 봄부터도 강한 자외선을 차단하는 데 있어서는 이 선크림을 바르시는데 아마 다른 제품 발라보시면 약간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막을 씌워 놓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무겁고 되게 답답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선크림을 발랐지만 사실은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고 1차 세안으로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기름기나 이런 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다른 제품은 이중 세안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 거는 1차 세안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닦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좋고 참고로 선크림 같은 경우는 500원 동전으로 그 정도의 크기를 짜서 얼굴부터 눈두덩 이렇게 안 바르는 곳 없이 꼼꼼하게 발라야 되고 두드려서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바르고 흡수를 시킨 다음에 외출을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2시간 간격으로 더 발라주시면 예, 효과가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크림 지금 프로모션 있으니까요. 예, 이거 고객님들한테 공유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품 강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실생 강의 있겠습니다. 이상훈 리더님 만남과 네, 초대.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자, 자료를 좀 공유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제가 드릴 사업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럼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내가 사업을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라고 했을 때에 처음 하는 우리 1번이 사업 시작하기죠. 대가 지불을 하고, 유보할 것은 좀 유보를 해서 내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할 것은 이제 꿈을 가꾸는 거죠. 진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내 꿈이 뭔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 어른이 되면 이 꿈을 만든다는 거 참 이게 좀 낯선 부분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간지럽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정말 사업을 시작을 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이 꿈 가꾸기고 가장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꿈을 내가 만들었어요. 진짜 내가 이 꿈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꿈을 만들었으면 그 꿈을 내가 이루기 위한 시간을 정하는 거죠. 그 시간을 정하는 게 결국 목표 세우기인데요. 여기 계신 우리 리더님 모두는 우리 각자의 크든 작든 그 꿈과 목표가 있을 겁니다.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꿈, 그게 언제까지 나는 반드시 이룰 거야라고 하는 목표가 이제 세워지겠죠. 자, 그 목표가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명단 작성입니다. 여기 지난주까지, 이렇게 명단 작성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같이 할, 명단, 그리고 나의, 이 네트워크에서 나의 회원들이 되어서 소비를 해줄 명단, 그 명단을 먼저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 명단이 작성되고 나면, 오늘 말씀드릴 만남과 초대를 합니다. 자, 이제 5분 다섯 번째 이 만남과 초대가 이제부터는 이제 행동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때까지 1, 2, 3, 4번은 내 혼자, 내 스스로, 스폰서님과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는, 일이었다면, 이제, 다섯 번째부터는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초대하는 행동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자, 이 만남과 행동의 단계에 들어가면, 어, 명단이 작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명단이 작성되면 그 명단을 작성할 때도 스폰서링과 같이 명단 작성했단 말이죠. 그 작성된 명단을 가지고 다시 스폰서님과 상담을 합니다. 이 작성된 명단을 가지고 누구부터 먼저 초대를 할 것인지 그리고 만나야 될 것인지를 스폰서님과 상의를 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만날 분을 초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아메이에서는 이 만남은 결국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새로운 사람이라는 게 이제 제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내가 만나자고 내 친구이고 나의 지인인데 자주 못 만났던 분들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만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쨌든 새로운 만남을 하는 게 그 아메이가 하는 일이고 두 번째가 아메이는 인연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그냥 친구고 그냥 지인으로 있다가 이제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었고 아메이라는 마트를 제가 열게 되잖아요. 내가 내 가게를 열었기 때문에 내 가게를 누군가한테 또 내가 아시는 분들한테 오픈하고 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갑자기 뭘 하려면 좀 낯설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연인 것처럼 인연을 만들어 가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아메이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팀을 만드는 일이면서 이것을 확장해 나가는 게 일입니다. 늘 그렇게 해야죠. 팀워크로 일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메이 명단이 나오게 되면 먼저 그 명단과 스폰서님과 상의하고 그 명단을 만나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이 아메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아메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전달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서 내가 전달한 그분이 또 알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이어서 연결되는 연결과 공유의 일이라는 거. 그래서 팀을 만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두 명씩 팀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시작은 나 혼자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은 한 명, 두 명 소비자가 생기게 되고 그 소비자의 다시 소비자 또 그 소비자가 연결해주는 소개해주는 분이 또 생기게 되기 때문에 계속 확장이 되어 가지는 일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메의 맨 마지막은 몇 명을 도왔는가로 결정이 됩니다. 결국은 몇 명을 도왔는가로 나의 성공에, 나의 성장에, 나의 네트워크의 크기에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하는 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를 해야 되는데 약속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 잡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일자와 시간과 장소입니다.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누군가를 만나려고 전화를 하고 카톡을 해서 언제 보자라고 이제 만날 초대를 하겠죠. 근데 그 상대는 늘 이렇게 시간이 비어져 있지 않겠죠. 요즘 현대인들은 모두 각자 자기 할 일이 있고 또 다른 부업도 있고 부캐가 다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일이 다 있어서 내가 원하는 날짜에 잘 안 만나지고 약속이 잘 안 잡혀집니다. 그래서 복수의 날짜를 항상 제시하는 게 좋아요. 내일, 모레 또는 글피 이쪽이면서 갑자기 하루를 정해서 내가 이날 너 약속돼, 시간돼라고 하면 그 상대가 그날 마침 비어 있으면 다행이지만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결국은 다음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왠지 좀 급해집니다. 내가 괜히 급한 느낌이 상대에게 전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이번 주에 오늘 이날이 괜찮은데 넌 어때? 라고 복수의 날짜를 먼저 제시를 하고 그 두 개의 날짜가 모두가 안 된다면 그러면 내가 다음에 또 연락을 할게 라고 해서 우선은 초대 날짜를 약속 날짜를 일단은 스톱을 하는 게 맞습니다. 두 날짜가 이번 주에 두 개의 날짜 제시했는데 안 되어가지고 그럼 다음 주에 이날은 또 어때라고 물게 되면 내가 너무 한가한 사람이잖아요. 나는 너무너무 한가한 사람이고 네 일정에 내가 무조건 맞춘다라는 느낌의 어떤 좀 그 시간 약속은 좀 안 잡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두 개의 복수의 날짜를 제시했는데 두 개 이상이죠. 두 개 이상,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날짜를 제시했는데 상대가 다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약속을 접고 다음에 또 연락할게라고 해서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잡아야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나 혼자 만날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스폰서님을 모시고 갈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이 내가 요즘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모시고 갈 예정인데 같이 만나도 되겠어라는 상대방의 허락을 좀 받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폰서님 모시고 가서 그 자리에서 스폰서님 소개할 때도 스폰서님을 프로모션을 잘 해두는 게 상대방이 그 자리를 굉장히 귀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귀하게 느끼는 자리인 만큼 길을 쫑긋해서 듣겠죠. 그래서 반드시 스폰서님 동행할 때는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드려서 허락을 받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스케줄을 미리 작성해 둡니다. 플랜 B를 준비한다는 얘기인데요. 약속이 되었어요. 이번 주에 금요일날 그럼 나 비어 있어. 라고 이제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지만, 당일날이나 하루 전날, 그분이 또 급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일들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다음 금요일 날에 약속이 그냥 빵꾸가 나는 거잖아요. 펑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날 하루는 공치는 게 아니고, 그날 그런 거를 대비를 해서 미리 한 두 개 정도를 그날 제작해 놓은 겁니다. 하나가 펑크가 나더라도 다른 하나 대안이 되어 남아있는 하나가 더 있으면 그 약속을 진행하면 되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개씩 약속이 아니고 하루에 한두 개의 약속을 잡아두는 게 오히려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처음 만남을 가지는 분들한테는 먼저 10분 정도의 먼저 좀 대화가 필요한데요. 이게 뭐냐면 상대방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알고 내가 만나게 되면 훨씬 더 내가 준비해 가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올 수 있겠죠. 대부분 처음 만나가지고 처음부터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이 친구가 또 이분이 갈급한지 뭐가 좀 아쉬운지를 알아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제 경청을 통해서 전화 통화를 미리 하면 약속을 잡으면서 또는 그 상대 만날 분들과 미리 그 상황을 미리 파악한다는 차원에서도 꼭 상대방의 현 상황, 현재 환경들,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FORM으로 미리 알아본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아내가 요즘 뭐 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아내가 하고 있어? 부부와 같이 일을 하고 니 또는 그 큰애는 지금 군대 가지 않았을까? 이런 뭐 자주 만나는 친구나 지인일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FORM에 대해서 알 이유는 없겠지만 그동안 쭉 연락을 좀 못하던 친구나 아니면 뭐 한 몇 달 좀 뜸했던 친구, 지인한테는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그 상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가족의 상황, 또 지금 회사는 어떤지, 그리고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지, 그런 어떤 직업 쪽에 어떤 문제, 이 직업 쪽의 문제를 물어보면 현재 가정 형편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어떤 취미나 골프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먼저 서치를 한 다음에 그리고 만나면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깊이 있게 대화를 할 수 있고 상대의 어떤 부족한 또는 좀 뭔가 지금 갈급한 상황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아메이를 막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너무 아메이만 얘기한다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이 알려주고 정보를 하다 보면 막 자주 못 만나면 자주 못 만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만났을 때 다음에 또 만나기 힘들어질 거라 생각하고 많은 걸 쏟아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상대는 그 많은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짧더라도 조금 아쉽더라도 내가 오늘 하려고 했던 그 한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절대 가르치려 하고 하는 어떤 톤에 너 이것도 몰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들, 이런 말들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반드시 가려서 해야 될 말들, 그런 것들도 좀 조심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폰서와 동행할 때는 최대한 예우를 갖추고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요. 자, 만남 초대 시 자세는요, 내가 우선에 어떤 친구를 만났을 때 기존에 만나던 목소리와는 다르게 좀 밝은, 우리끼리 얘기는 소울톤이라고 하죠. 소울톤의 말로 좀 밝은 목소리를 만나주면, 이 친구가 요새 뭐 좋은 일 있나? 이렇게, 느낌이 탁 첫인상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나오네요. 토함 가는 첫인상. 여기 영어 있죠. 좋은 인상. 첫인상을 주고 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칭찬을 하는 건데, 그냥 막 던지는 칭찬이 아니고요. 어디가 어때서 이쁘다. 또 어디가 어때서 네 피부가 참 좋네? 이런 어떤 윤기가 나는 게 왜 그래?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이런 어떤 표현으로 칭찬을 하는 게 좋다는 거. 당연히 그냥 던지는 말로 너 이쁘다. 너 요즘 얼굴이 너무 좋네? 이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칭찬해 주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거죠. 자, 자, 우리가 그 명단을 쓸 때 또 만남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요, 늘 스폰서님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참 쉽지가 않은 게, 나보다 나은 사람은
뭐 다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보다 나은 사람을 처음 만나러 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한 사람부터 먼저 저희들이 만나게 되는데, 그리고 내 말 잘 들어줄 것 같은 친구는 그런 친구들 먼저 만나게 되는데, 사실은 방금 그 어문처럼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낫다는 게 경쟁편이나 잘 살고 나보다 학력이나 학벌이 높은 사람, 또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지 않은 도전 의식이라든지 내가 가지지 않은 열정, 내가 배우고 싶은 어떤 마인드, 긍정적인 자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 그런 분이 나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먼저 나의 명단으로 올려놓고 우선순위로 그런 분들부터 먼저 만나러 알아가는 것이 맞다는 거죠. 물론 경제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고 시간 없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실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나처럼 한가하거나 시간이 많은 사람보다는 나보다 항상 뭔가 바쁘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고 뭔가 뛰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나보다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먼저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만남과 초대를 해나가는 것이 맞다는 거죠. 자, 오늘 전체적으로 5번째 명단이 작성이 되고 나면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뛰어야 하는, 내가 이제 행동 단계에 들어가서 실천 단계에 들어가서 해야 될 첫 번째 순서입니다. 초대해서 만남. 우리가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매일매일 출근하면 매일매일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이 정해져 있고 루틴하게 돌아가는 일들이 있어서 직장인들은 어떻게 보면 좀 편했죠. 편하죠. 근데 우리 사업가는요, 내가 오늘 만나야 될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과 미리 내가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고 그 초대해서 그리고 내가 만나러 나가는 자발적인 주도적인 일을 하는 것이 사업자입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만남과 초대해서 딱 이렇게 한번 떡 움찔하게 됩니다. 물론 직장 다니지 않았던, 일을 하지 않았던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물론 우리 사업을 하고, 얘기해도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이 부분이 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일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시거나 또는 내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만남과 초대해서 첫 번째 관문이 이제 나타납니다. 나도 아메 하는 것도 오픈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오픈하기 위해서 이제 약속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내야 되고 하는 그런 첫 번째 관문인데, 이 관문을 우리가 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처음 하시는 초심자에게 의해서 초심자 리더님들은 반드시 스폰서님과 같이 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보다는 스폰서님과 같이 가서 같이 어떤 팀워크로 일을 하다 보면 이 일이 진짜 팀워크의 일이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일하는 방법도 스폰서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이 단계를 우리 꼭 잊지 말고 잘 한번 생각해서 미리 궁리하고 작전을 짜고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궁리하고 작전 짠 만큼 상대에게 많은 부분들을 전해줄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다는 거. 꼭 한번 생각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스템 강의 감사드립니다. 저도 초창기에 약속생 할 때, 너 시간 어때? 해가지고, 그날도 괜찮고, 시간 괜찮을 때 내가 만날게. 이렇게 해갖고 실패를 한 경험이 많더라고요. 근데, 날짜 그 2개를 딱 정해가 요즘은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속 잡기가 성공 확률이 확실히 높더라고요. 저도 이 시스템 강의를 통해서 배운 겁니다. 네, 시스템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은 우리 공지사항 있겠습니다. 최보람 리더님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거제에서 사업하는 최보람입니다. 공지사항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프로모션 및, 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모션 오늘 우리 배웠던 우리 선크림 제품도 있고, 이렇게 지금, 지나간, 아직까지 단종되지 않은 프로모션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일 화요일 날 가정의 달 원포원 프로모션이 또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호화 제품과, 어, 우리 또 노브스갈라 제품들 그리고 우리 전기품 제품들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구매하시게 되면 증정품을 주는 프로모션이 있으니까 자세한 건 우리 ABN 사이트를 통해서 어,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비자분들하고 공유하셔서 많이 네, 프로모션 알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우리 구슬림 밸런스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건강한 수면 생활 도전해본 프로모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슬림 밸런스 두 개를 구매 시 비타민 B 플러스 20정짜리를 5개 증정하는 굉장히 많은 네, B 플러스를 획득할 수 있는 네, 프로모션이 진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종되는 제품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홍도라지 작두콩차, 요거 좋아하시는 분이, 우리 시연이도, 시연이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게 단종이, 네,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 AP 지난주에 가니까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AP별로 ABC 센터에 단종된과 동시에 이제 단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고요. 그리고 마이팩 우리 대구에서 대구 매장에서 마이팩 랩이 4월 30일부로 운영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마이팩 화상 상담을 통해서 또 마이팩은 계속 우리가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오프라인 픽업이 종료된다라는 거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대 N카드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메이 현대 N카드. 뭐 초기 사업자분들께서는 아직 없는 분들도 많은데 아메이 현대 N카드가 굉장히 혜택이 많거든요. 그 아메이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우리 아메이 제품 구매하시게 되면 N포인트가 엄청 많이 쌓이고 또 뭐 별도의 A 포인트가 또 동시에 적립되기 때문에 2중, 3중 엄청난 포인트가 적립되는 것도 있는데 우리 기존에 쓰시던 분들도 지금 이게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ABN에서 이 이벤트 그 메인 화면에 이게 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뭐 5만 원, 5만 원 이상 이달 구매하신 분들도 응모할 수 있는 그 버튼이 있어요. 이게 버튼 누르셔가지고 약간 이게 뽑기처럼 캐시백 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스타벅스 뭐 기프트콘 뭐 이런 것도 3, 4월 뭐 누적 20만 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 뭐 우리 거의 다 아메이 카드 쓰시는 분들은 그 정도 다 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게 두 가지 정도가 제가 참여가 눌러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참여해 보시면 이게 최대 100만 원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뭐 추첨이긴 하나.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스템으로는 OM 화요일 날 오전 10시, 저녁 9시에 진행이 되고요. 제품 교육 금요일 저녁 9시죠. 이번 주는 본사에서 제품 교육으로 뉴트라이트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DBC가 이제 2주차에 이번에 들어가게 되는데 각 지역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윤영미 스포너님께서 권지수 리더님 이제 따님 분이시죠? 권지수 리더님과 함께 새 지역을 도시면서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비전과 확장 방법에 대해서 비즈니스 특강을 지금 오프라인으로 여시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해서 울산, 분당, 제주도, 울산, 분당 이렇게 해서 세 군데에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진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좀 지역을 확인하시고 참가 자격도 좀 확인하셔가지고 직접 들으시면 뭐 제일 좋겠죠.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무리가 있겠습니다. 제가 제일 닮고 싶은 제 스폰서님입니다. 이기현 다이아몬드 리더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이견입니다. 현대카드에 저런 게 있었어요. 카드 혜택이. 진짜. 예. 아무튼, 지금, 윤영미 스폰서님이 특강 공지를 급하게 하셨어요. 예. 그 말인 즉슨, 지금 뭔가 이렇게 웨이브가 지금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거를 또 파트너들이 눈치를 못 챌까봐 지금 급하게 특강을 소집하시고 지금 제주도 가 계시거든요. 내일 또 제주도 특강 한다고. 예. 그런 분위기쯤은 우리가 눈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의 센서가 저는 대한민국에서 윤영미가 가장 예민한 촉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그래서 저분이 한국 아메에서 가장 역대급 결과를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분당이 다음 주 수요일이고, 울산이 월요일이에요. 예, 핀 조건 있습니다. 하지만 가면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지금 같은 시간은 오프라인 미팅을 가셔야 돼요. 줌 미팅 말고 그 현장 바이브를 느끼셔야 돼요. 정보도 듣지만 지금 온도가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를 내 몸으로 느끼고 와야 돼요. 그래서 오프라인이 열리면요. 사실은 시간 되면 분당도 가고 울산도 가야 돼요. 왜냐면 분당, 울산이 분위기가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현장을 좀 찾아다니셔야 돼요. 오프라인 현장을. 그래서 지금 FCA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줌으로 해도 되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 오프라인 미팅을 좀 사수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난번에 그 HM파마 때문에 광교 갔을 때 윤영미 스폰서님이 잠깐 차를 마실 때 얘기를 하시는 제가 잘 못 알아들은 부분을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분 강의를 들으니까 이제 회계연도가 우리 9월부터 바뀌잖아요. 그러면 파운더스 PTP는 굉장히 중요해져요. 파운더스 PT가 되시면 제가 보니까 일시불 보너스가 거의 1,000만 원을 보장되게 해준대요. 유지만 해도. 아시죠? 유지하면 35%밖에 못 받아요, 원래. 근데 유지만 해도, 파운더스 PT 유지만 해도 연말 일시불이 1,000만 원을 보장해주는 보너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플랜이.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5개월 동안에 내년에 내가 파운더스 PT를 가려면 어떻게 작전을 짜서 5개월을 어떤 구도로 안정되게 갈 것인가. 이 머리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1년에 1,000만 원 적금 타려면 한 달에 얼마씩 모아야 돼요? 그게 쉽습니까? 근데 내가 파운더스 핀이라는 핀을 더 안 가고 매년 유지만 해도 1,000만 원씩 내가 연말에 목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너무 럭키한 거 아니에요? 되게 파격적인 거예요, 리더. 지금 아시는 분들 고개를 끄덕이시죠? 파운더스 PT 된다고 연말에 따박따박 1,000만 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껏 플랜에서는. 그래서 아메이는 지속 가능한을 굉장히 고수하는 회사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지속 가능한. 5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파운더스 PT 핀. 이걸 내가 해보고 내가 그 파운더스 PT를 몇 명을 만들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5개월 동안에 파운더스를 가는 그림을 명단 작성, 만남과 초대, 사업 설명, 지속적인 후원을 한번 실력을 쌓아 보시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 손을 잡고도 파운더스 PT까지 내가 안내해 줄 수 있다. 이게 되면 여러분들의 소득은 무한 확장돼요. 6명 더 오면 파운더스 PT,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더 더우면 더블, 트리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개월은 내가 아직 파운더스 PT가 안 되신 분들은 내가 파운더스 PT가 되는 실력을 키우겠다. 계속 배우고 있는 너튜브를 활용하셔서 하시고 나의 탱코아를 정말 파운더스 PT를 가는 그 탱코아에 집중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마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가지고 윤유미 스푼 특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간 조율이 되시는 분들은요. 분당이든 울산이든 가십시오. 가셔서 그 현장을 보시고 내가 그거를 수요일에 와서 그걸 또 사람들하고 공유하시는 거예요. 사업 설명에. 딴 게 없어요. 지금 그걸 녹이셔야 돼요. 그걸 녹이셔서 9월 달에 다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1,000만 원 가야죠. 그래서 파운더스 PT 첫 달을 찍어야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탱코아 미팅도 거기에 포커싱해서 진행을 할 거니까요. 좀 딴 데 보지 마시고 그 파운더스 PT핀을 가겠다. 그래서 비전 트립도 내년에 가겠다. 뭐 6월 달 되면 여행지 나오겠죠.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가족 여행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그것도 내 걸로 만들고 하는 이 4, 5, 6, 7, 8. 예. 한번 진행해 봅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탱커 미팅을 마치겠습니다. 사진을 어느 분이 찍어 주실까요? 예, 제가 찍을까요? 네, 스폰서님 부탁드립니다. 예, 근데 뭐 이상하게. 한인님 좀 찍어주세요. 뭐 이상하네요, 제가 지금. 안 돼.
시간이 좀 걸릴 건데 괜찮겠습니까? 아니, 저 카메라가 좀 다른 데가 자, 있어. 찍겠습니다. 네, 누가 찍네요. 누가 찍고 있는 거죠? 제가 찍겠습니다. 채워라니 되니? 네.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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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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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